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성태, 이재명 간 검은 거래 이것이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난리 났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화영이가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 해유와 압박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은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감춰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 이런 것과 관련된 돈 거래입니다. 이 돈 거래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김성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여러 가지 지금 범죄가 있고 재판받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수사받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 11월 15일 날 선고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는 뭐 김성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백현동 이거 종상향해 준 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겁니다. 그다음 우의진교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검사 사칭했던 거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김성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또 의뢰신도시 성남FC 이런 것들이 김성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김성태하고 크게 관계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대북 불법 송금 이것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이 촉수를 뻗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이런 애들하고 한따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김인석 여기하고 또 한따까리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성태하고의 검은 거래입니다. 김성태하고의 검은 거래가 뭐냐? 김성태가 조폭 출신의 기업가 아닙니까? 쌍방울 회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쌍방울이 메리어스 만드는 우리가 잘 아는 내복 만드는 회사인데 어쩌다가 김성태가 그 쌍방울의 회장이 됐지? 이상하죠. 그렇죠. 이 쌍방울이 망하면서 공중분해되면서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이 김성태라는 애가 옛날에 그 불법 자금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빠친코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사채업도 좀 하고 오락실도 좀 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지하 경제겠죠. 그런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말이죠. 이 쌍방울을 갖다가 주가를 갖다가 싸게 인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쌍방울의 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쌍방울의 회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의 도움이 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쌍방울은 정치권에 이렇게 줄을 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회장이 된 다음에도 이 회사를 갖다 좀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치권에 줄을 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이 조폭 출신의 그야말로 이 음성적인 이런 쌍방울 회장하고 같이 놀겠습니까? 안 놀지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치인, 비정상적인 기업가가 이 검은 거래, 커넥션을 이렇게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이 관계가 설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이 배상윤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쌍방울은 말이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치권에 줄을 대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된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저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대북에 관계해가지고서 방문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걸 이제 알고서 그 비용을 대게 되는데 거기 이 거래할 때 여기 역할을 한 놈이 바로 이화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가 결국은 불법 자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것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먼저 넘어가고 나중에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그 대북 대가로 주는 방북 대가로 주는 그 돈이 이제 300만 달러가 넘어가서 80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북한 불법 송금 이 800만 달러고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검은 거래가 이제 커넥션이 한번 맺어지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만 주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말이죠.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고 자 또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로비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냈느냐? 바로 김성태가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또 이재명한테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상황인 이해찬, 그래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한테 한 달에 3천만 원씩 2년간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드러난 것이 또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이 만든 그 조직, 여기에다가 돈을 댔다, 이 얘기도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김성태 이것이 터져 나온 것은 사실은 이화영이 이 싼 입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인데요. 이화영이하고 그 변호사 간 대화하는 그 녹음이 터지면서 김성태가 이와 같이 이재명한테 검은 커넥션, 검은 거래를 했구나, 특히 재판 비용 이런 것들을 줬구나, 또 정치 자금을 줬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저번에 나온 그 800만 달러 그 북한에 보낸 돈 말고, 그거 말고 이재명한테 건너간 돈, 그리고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건너간 돈, 또 이해찬에게 건너간 돈, 이런 돈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사가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이해찬까지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성태와 이재명 간의 검은 커넥션,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 지금까지도 김성태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건 김성태가 북한에 돈 보냈다는 거, 그쪽에 대해서 800만 달러, 그거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지금부터는 그거 말고 김성태가 이재명의 재판 로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에 빠졌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로비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대줬다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검은 이 기업과, 그러니까 이 쌍방울은 검은 기업 아닙니까? 여기와 검은 정치인, 이재명이 정상적인 정치인입니까? 검은 기업과 검은 정치인 간의 검은 커넥션, 검은 거래, 이것에 이제 하나의 내관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지, 그리고 이게 뭐 100억일지 200억일지, 그리고 그 반대급부가 뭘지, 이거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쌍방울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래도 이것이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쌍방울이 이상하게 문어발로 많을 때는 말이죠, 그 60개까지 이 산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쌍방울과 같이 좀 어두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떤 회사를 갖다 늘려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물론 정상적이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누가 뒷배가 됐는지, 누가 봐줬는지, 그리고 이 쌍방울이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해를 시켜먹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뒤를 봐주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이 정치인은 이재명 말고도 또 이해찬일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어떤 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김성태 핵폭탄이 터진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김성태 핵폭탄이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름저름 돈을 뿌렸을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이재명한테도 이게 뭐 지금 800만 달러 정도가 아니라 더 상당한 돈이 건너갔을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사가 벌어져야 된다. 국힘에서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 강철TV입니다. 고맙습니다.